219쪽 피시면 돼요. 219쪽. 그러니까 지금 219쪽에 명제 증명이라고 해서 어떤 그러니까 서술하는 형태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이제 증명하는 수학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뭐 느낌이 오겠지만 이걸 문제로 낼 수는 없어 사실 시험 문제로. 그래서 그냥 그 다음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약간 짚고 넘어가는 정도의 느낌이라서 그냥 증명법이 이런 것들이 있어 하고 그냥 선생님이 소개만 해주고 넘어갈 거고 문제도 안 풀 거야. 알겠지? 증명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은 뭐 하는 건지 그냥 설명 정도만 듣고 우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좀 중요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얘들아 지금 용어 먼저 얘기를 좀 할 건데 219쪽 첫 번째 네모 박스에 써 있어. 그냥 특별한 선생님이 쓰지는 않을게. 먼저 정의. 수학에서 용어, 기호를 정한 것. 그쵸? 누군가 정한 거야. 그러니까 정의는 그냥 그렇게 하자고 과거에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왜 그래요? 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정한 거고. 그 다음에 증명. 그러면 어떤 명제나 그런 가정 같은 것이 논리적으로 맞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행위를 증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리. 어떤 증명된 명제를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증명을 하는 것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정리는 우리가 그냥 기억했던 옛날 그 도형 파트에서 성질 같은 거야. 성질. 그러니까 정리는 성질이랑 아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시 써 있거든. 예시 써 있으니까 뭐 박스 밑에 그냥 나와 있는 그 예문 읽어보면 대충 이해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용어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수학 문제에서 그냥 사용을 할 거다 정도로만 그냥 인식하면 되고 뭐 특별히 뭐 우리가 단어 시험을 본다던가 받아쓰기를 한다던가 이러진 않으니까 어쨌든 그냥 말만 알아들으면 되고 우리가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을 여기서 뭐 이렇게 가지수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크게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배우고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하는 그 활용 파트가 이제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증명은 첫 번째는 대우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귀류법이라는 걸 통해서 증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우를 통한 증명은 선생님이 그 다음에 대우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부정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때도 이미 말로 얘기했던 건데 대우를 통한 증명은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확인하기 힘들 때 대우를 활용해서 증명을 하면은 조금 편한 부분들이 있어. 이제 이 정도만 하는 거야. 왜냐면은 주어진 대우가 참이면 주어진 명제도 참이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고를 때 그냥 쓰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써. x, y가 0이 아니면 x가 0이고 y도 0이 아니다. 보자. 얘들아 지금 여기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봐봐. 곱해서 0이 아니래. 0인 게 아니라 0이 아니래. 그럼 둘 다 0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얘도 0이면 안 되고 그리고 y도 0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써 있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정된 형태로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바로 한 번에 확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와 얘를 하나의 조건이라고 보고 얘를 대우로 만들어 보는 거야. 대우로. 그러면은 얘를 먼저 부정을 하면 x는 0 또는이 되는 거죠. 그렇죠? y는 0이면 x, y는 0이다.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쓴 문장이 대우인 거 이해돼요? 괜찮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참인지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둘이 곱한 게 0이다.
이게 조금 더 알아듣기 쉽지 않니?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너무 부정돼서 표현되어 있는 명제들은 대우를 해서 확인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우를 통한 증명이고, 그 다음에 귀류법은 뭐냐면은 얘가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는 거야. 부정. 주어진 명제를 부정해. 근데 부정을 했더니 거짓인 게 확인이 됐어. 부정을 했더니 거짓이 확인됐어. 그러면은 원래 주어진 명제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참인 걸 부정하면 거짓이 되잖아, 그렇지? 거짓인 걸 부정하면 다시 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을 했을 때 거짓인 걸 보여줘서 참인 거를 확인하는 건데, 귀류법은 그냥 빈칸 채우는 정도로 문제에 나오기는 해. 빈칸 채우는 정도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서 읽으면은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명제가 요거야. 루트 5는 무리수이다. 이거를 이제 참인 걸 증명하래. 얘들아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렇죠? 이게 참인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이제 부정을 하면 루트 5는 뭐이다야? 유리수이다야. 이게 이제 부정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거짓인 걸 보여주면 얘가 원래 흰색 명제가 참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그 유리수로 해놓고 한번 증명을 해보자. 그러면 루트 5는 유리수는 분수로 만들 수 있는 수죠. 그래서 A분의 B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고 조건이 이거죠. A, B는 정수이면서 서로 소여야 돼. 약분을 끝까지 다 했을 때 어떤 자 분수 남아있는 게 유리수잖아.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A 여기다 곱할 거야. 그럼 A 루트 5는 B가 될 거고, 양변 제곱하면 5A 제곱은 B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은 B 제곱은 몇의 배수야 이거? 식을 통해서 5의 배수인 거 확인할 수 있죠? B 제곱은 5의 배수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럼 B도 5의 배수겠네? 제곱해서 5의 배수면, 그치? 그래서 B를 5K라고 설정을 하는 거야. 잠깐만. B제곱을 OK, A제곱 B를 OK라고 설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갖고 식을 또 정리를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B가 OK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25K 제곱은 5A 제곱이 되고, 그럼 A 제곱은 5K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식에서 우리가 또 뭘 확인할 수 있냐면은 A 제곱은 5의 배수인 걸 또 확인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그러면 B도 5의 배수고 A도 5의 배수이면 안 되잖아, 그렇지? 왜냐면 유리수로 났을 때 A와 B는 서로소 관계여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예를 든 요 방법이 이게 거짓인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순이라고 얘기를 해. 모순. 이 명제는 모순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부정이 이제 거짓이니까 원래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문제로 만들 수가 없어. 여러분들을 이걸로 평가할 수가 없어갖고 이게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그냥 빈칸 채우기 정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도 좀 없죠. (226쪽으로) 다 와봐. 226쪽 위에 있는 거 볼 거야. 문제 말고, 우리가 푸는 부분 말고 맨 위에 이제 필수 유형 21이라고 써 있는 거 보면은 다음 명제가 참임을 규리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라고 있잖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명제가 써 있어.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솔루션 해갖고 이제 해설 써 있죠. 그럼 이 해설에 빈칸을 중간중간에 그냥 뚫어놓고 다음 중 뭐 빈칸에 옳은 것을 찾으세요 정도는 문제로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냥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문맥에 맞게 읽어보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귀류법을 통한 증명과 대우를 통한 증명은 아예 문제를 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X 쳐놓자. 225쪽에
225쪽에 x 다 x 치세요. 어차피 채점도 못해. 풀어봤자. 그럼 넘겨서 226쪽도 다 x 치세요. 선생님 숙제는 그냥 쭉 연결해서 페이지로 써줄 건데 여기 풀고 앉아있지만 알겠지? 그래서 x 치고 그 다음에 뒤로 쭉쭉쭉쭉쭉 가서 연습 문제까지 갈 거야. 연습 문제까지 가서 그래서 232쪽 보여요? 232쪽? 232쪽에 빵꾸 뚫어놓은 문제 있죠? 빵꾸 뚫어놓은 문제 하나만 풀자. 18번만 풀게요. 18번만 풀 거고 19번, 20번은 안 풀 거야. 이렇게 빵꾸 뚫어놓고 여기서 이제 빈칸 채워라. 이 정도만 문제 나올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서 하고 하다가 모르겠으면 그냥 별 치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되고 이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거 할 거예요. 222쪽으로 오세요. X 다 쳤으면. 보자, 얘들아 지금 명제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도 되는 부분인데 중요하다. 시험에 잘 나온다. 다른 과정들, 다른 단원들이랑 연계가 많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절대부등식이라는 용어 자체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때 이제 중요한 걸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건데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는 항상 참인 부등식이야. 항상 참인 등식이 뭐였죠? 항등식이었죠. 항등식. 그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돼. 그래서 절대 부등식은 항상 참인 부등식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가 실수일 때 x 제곱은 0 이상이다. 얘들아 이거 참이니? 참이죠? 그렇죠? 이거 항상 참이죠, 그렇죠?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이 없었어. 그러면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값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명제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얘는 이 조건이 붙는 순간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얘는 명제가 되는 거야. 참을 판단할 수 있는 부등식이 되니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부등식들을 항상 참인 애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명제 파트에 이 내용이 실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명제가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다음 뭐 그 부등식들 중에 뭐 절대 부등식인 걸 찾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막 정리해보면서 그 주어진 식을 정리해보면서 얘는 미지수에 뭘 넣어도 항상 참이 되는지를 그냥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크다. 이것도 x가 실수일 때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들아 이거 항상 참이니? 맞죠, 그렇죠? 왜냐면 좌변이 무슨 식이야?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x-1의 제곱은 0 이상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어떤 실수의 제곱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항상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 좌변 우변에다가 막 씩 넣어갖고 한쪽으로 다 이항해서 정리하게끔 막 복잡하게 문제를 내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얘기를 할 건데 일반적인 절대부등식은 90% 이상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확인하면 돼. 90% 이상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잘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들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쓰자면은 막 너무 많아. 종류가 너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웨이트를 주는 문제인데 얘들아 봐봐. 얘들아 이 부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는 거 맞냐 틀리냐? 딱 봤을 때는 잘 판단이 안 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자꾸 확인을 해보자. 얘들아 여기서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상수항 뭐 필요해? 4가 필요한 거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인 거야. 그럼 상수항 몇이 남아? 2가 남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문제를 이렇게 바꾼게.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낼 거야. 분명히 문제에서. 그럼 얘는 2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얘가 항상 0 이상이니까 여기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2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되게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절대값으로 확인하는 것들도 있는데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어. 얘들 요거 항상 참이냐 거짓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얘 항상 참이냐? 얘는 무조건 항상 참인데 왜 항상 참이냐면 우리가 얘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게 어쨌든 얘가 음수거나 또는 부호가 다르거나 이런 것들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 여기서 절대값이 더 작아져. 그치? 절대값 안에서 더해. 예를 들어서 3이랑 마이너스 5 같은 거 생각해봐. 그러면 절대값 3은 3이야. 절대값 마이너스 5는 그냥 5야. 그래서 양수로 다 바꿔서 더하는 게 좌변입니다. 그쵸? 근데 우변은 둘이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이 확 작아져. 마이너스 2가 돼버리죠. 그쵸? 근데 절대값 씌우면 2가 되니까 이렇게 부호가 달라도 항상 참이 되고 이것도 양변 제곱해서 증명할 수 있어. 근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보기에서 좀 나오는 편이라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그냥 애초에 기억하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절대 요거는 메모를 해놓자. 요거는 위에 거는 그냥 대체적으로 완전 제곱식 모양 만들어서 확인을 하는 정도인데 절대값 나오는 모양은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222쪽에 막 다양하게 막 거기 뭐 증명해갖고 여러 가지 식들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추가로 써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써 있는 거 읽기 싫게 생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만 써놓고. 메모 다 한 사람은 227쪽으로 와서 여기다 X 쳐. 이거 증명하는 파트인데 증명하는 거 다 빼고 가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4교시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뭐 명제 증명이라고 제목 써놓고 뭐라고 막 샤라샤라샤라 한 다음에 계속 하는 말이 야 다 필요 없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니까 그냥 다 빼고 가시 이런 것만 있잖아, 그렇지? 근데 진짜 해야 되는 걸 이제 시작할 거야. 여태까지 혹시 집중 못한 사람들 지금부터 진짜 집중 초집중해야 돼, 알겠지? 진짜 해야 되는 게 이제 지금부터 나오고요.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라는 용어를 왜 이제 언급을 했냐면 이제 두 가지를 배우기 위함이야. 막 진짜 세상에 많은 절대부등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제일 필요한 애가 얘야. 산술, 기하, 평균.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따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막 인수분해 공식 외우고 곱셈 공식 외우고 x자법 인수분해하고 막 이런 계속 사용하는 그 수학 공식들 있잖아. 그것처럼 앞으로 계속 쓸 거야. 모든 단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요거에 대한 잠깐 간단한 얘기 좀 해줄게요. 먼저 산술 평균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평균이야. 예를 들어서 A와 B의 평균을 구하세요 하면은 둘이 더하고 뭘로 나눠? 2로
2로 나누는 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구하는 평균이죠. 그렇죠? 이게 산술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이라는 건 원래 그 교육과정에서는 안 배워.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해야지만 배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세로의 길이가 A고 가로의 길이가 B고 넓이가 S인 직사각형이 있어. 그랬을 때 A와 B의 평균을 구하세요.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A와 B의 길이를 내가 직접 알고 산술 평균처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넓이 S를 이용을 해서 도형으로 이거를 증명하는 거거든. 이제 무슨 말이냐면 봐봐. 정사각형을 그려놓고 이 넓이를 S라고 할게. 그리고 나서 이거 한 변의 길이를 C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봐봐. 일단 여기서 넓이 구하면은 A 곱하기 B잖아. 여기서 넓이 구하면은 C 제곱이잖아. 둘이 어때? 같죠, 그쵸?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A와 B에 대한 평균을 산술 평균처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걸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C는 루트 A,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C라는 값이 A와 B의 대충 중간쯤 되는 값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정수 조건에서는 자연수 조건이죠. 자연수 조건에서는 둘이 사실 결과가 똑같이 나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고 여기를 8이라고 해볼게. 2와 8의 평균이 얼마냐? 5죠, 그쵸? 2와 8의 평균 미안해. 여기서 산술 평균을 구하면 평균이 5가 나와. 근데 기하 평균으로 구하면은 산술 평균이랑 다른 평균이 나와. 근데 잘못 말했어. 다른 평균이 나오는데 이걸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A 곱하기 B가 16이죠, 그쵸? 16이 C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C는 얼마야? 4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형을 통해서 평균을 구하는 것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평균을 구하는 게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분류를 해놓은 거야. 두 가지의 풀이법을. 알겠죠? 그래서 기하 평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이제 얘기를 할 때 도대체 저게 뭐야?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생각을 할까봐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고 지금 내가 설명할 건 이제부터 이제 잘 들으면 돼.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얘기하겠다는 거야. 기하 평균의 관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쓴 게 무슨 평균이야? 둘 중에 얘가 산술 평균이죠. 그리고 지금 쓴 게 무슨 평균이야? 얘가 기하 평균이죠. 그러면은 무조건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 무조건 크거나 같아. 그래서 이게 공식이야, 공식.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공식. 이게 공식이고 증명할게요. 양면 제곱하면서 증명할게. 4분의 루트 있으니까 제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4 양변에 곱하면은 2ab 플러스 b 제곱이 4ab가 될 거고 좌변 이항에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ab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좌변이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은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 이해되죠, 그렇죠? 괜찮지, 그렇지? 그랬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나와. 이제 이 공식에서 a와 b가 어떨 때 요 등호가 성립해? 같을 때죠,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증명하면서 계속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요거를 기억해야 돼. 요 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저 맨 위에 노란 동그라미 친 부등식이 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지 밑에서 그냥 간단하게 증명한 거고 증명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저 모양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양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선생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산술 평균이랑 기하 평균은 일반적으로
진짜 나중에 더 깊은 수학 공부를 하게 될 때는 뭐 아닌 경우들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는 주어져 있는 문자들이 다 양수 조건일 때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기하평균 얘기할 때 기하평균에서 A랑 B라는 게 어떤 도형의 변해기를 뜻한다고 얘기해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양수 조건일 때 이제 산술기하평균을 많이 쓰는데 이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문제에서 괄호 열고 조건의 어떤 범위를 주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랬을 때 주어져 있는 식이 이 조건 안에서는 다 양수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나 그럼 산술기하평균 써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주면서 조금 더 정리를 좀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보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딱 문제를 만나면 야, 딱 저것만 봤을 때 와, 나 산술기하평균 써야지? 이런 생각 들어? 절대 안 들죠, 그렇죠? 무슨 산술기하평균 말도 안 되죠. 절대 안 들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예시 들면서 설명하는 걸 잘 적어놔야 돼, 알겠지? 봐봐, 산술기하평균은 특징이 뭐냐면은 좌변은 합이야. 그쵸? 어떤 두 가지의 합을 뜻하는 거고 우변은 곱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게 합이죠, 그쵸?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죠, 그쵸? 합의 최소야. 그럼 잘 봐봐. 네모가 세모 이상이다 라고 식을 쓰면 네모는 최소값을 가져, 최대값을 가져? 최소값을 갖는 거죠. 네모는 최소 세모보단 커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좌변 합이죠, 그렇죠? 합의 최소값을 물어봐. 근데 양수 조건을 줘. 그러면 산술기하야 이렇게 판단해야 돼. 내가 이제 이 풀이법을 선택하는 판단 기준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저걸 이제 적용을 해본다잉. 저 문제에서 얘가 A야. 저 공식에서 얘가 B야. 알아들었죠? 그쵸? 이제 식 만들어 볼게. 분모 여기 있으면 불편하니까 이 일로 보내면서 식 세울게요.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는 거죠? 4A 플러스 A분의 9는 이상이야. 2 루트 얘랑 얘를 루트 안에서 곱하는 거죠? 얘네들이 곱하면서 A가 어떻게 돼? 약분되죠? 4하고 36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변 계산하면 얼마나 돼? 6, 2, 12인가요? 그러면은 이 합의 최소값은 얼마? 12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식의 값은 최소 12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1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이거. 근데 엄청나게 중요해. 그러니까 선생님도 실제로 해설지 없는 시험지 같은 데서 이런 최대 최소 물어보잖아? 그럼 무조건 뭐부터 하냐면 2차 함수로 만들어. 예를 들어서 이걸 K라고 놓고 양변 A 곱해서 2차식으로 만들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건가? 이러면서 시작을 해 항상. 근데 그게 제일 익숙하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게 해주고 싶어서 이런 조건들을 자꾸 알려주는 거야. 이런 걸 만났을 때는 시작 자체를 나 산술기에 할 거야 라는 판단을 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요런 예시가 있고요. 또 예를 들면은 얘들아 봅시다. 또 이제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왔어. 봐봐. 이거를 보고 또 이런 판단을 또 우리가 해야 돼. 봅시다. 야 이거 양수야 음수야 뭐 알 수 없어야. 양수죠 그쵸? 그쵸 양수야. 얘도 양수죠 그쵸? 그러니까 물론 0일 수도 있지만
더해서 36이 됐으니까 양수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곱의 최대값.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변이 곱의 형태란 말이야. 근데 얘가 요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세모는 최대 네모야. 맞죠? 그렇죠? 최대 네모야. 네모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모는 최대값을 가져. 세모는 최대값을 가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의 최대값을 얘기했네. 그치? 그러면은 곱하기 형태의 최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산술기하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곱하기 형태의 최대값을 얘기할 때 이제 또 식 만들어 볼게요. 지금 얘가 저기 공식에서 A고 얘가 B인 거야. 그쵸?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 2를 여기다가 붙여서 시작할게요.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많이 붙여서 시작해. 산술기하와 기하평균의 정의가 이거이기 때문에 공식의 처음 모양은 이거지만 보통 이 분모가 있는 상태로 시작하면 불편하니까 2를 여기다 많이 보내서 시작합니다. 이제 식 만들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4y제곱은 크거나 같을 거야. 2배의 루트 안에서 얘와 얘를 곱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4x제곱 y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치? 그럼 여기서 2에 얘 나오면서 뭐가 돼? 2xy가 돼서 나오죠. 그쵸? 그리고 계산하면은 4xy가 되고 좌변 이게 얼마라고? 36이 되는 거죠. 그쵸? 양변 4로 나누면 xy는 9 이하가 되니까 xy의 최대값은 얼마?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풀이를 보면은 계산 과정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이걸 어떻게 내가 눈치채지?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주고 여러분들 문제 풀 거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4의 보자. 여러분들 다 이런 문제를 만났어. 최소값 문제 만났어. 봐봐. 최소값 구하래.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최소값, 최대값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2차 함수밖에 없었어. 그쵸? 2차 함수에서 영역 찾고 이런 거. 근데 이거 보니까 범위가 있네. 범위가 있어서 이 범위 때문에 얘 양수죠. 그쵸? 그리고 합의 최소를 물어봤네. 그럼 산술기호 혹시 쓸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잘 봐. 여기서 합의 최소값 구할 때 루트 안에서 곱하면서 미지수 약분시켜줘야 우변이 상수로 존재하죠. 그쵸? 이거 기억해야 돼. 여기로 와봐. 여기서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보면 둘이 곱했을 때 미지수 날라가 안 날라가? 안 날라가죠. 여기서 식 변형해야 돼. 잘 봐. 얘네 둘이 곱했을 때 미지수가 날라가려면 여기가 모여야 해. x-2면 되겠죠. 그래서 잘 봐봐요. -2 원래 어떤 거죠? 플러스 2를 붙여줘. 그럼 얘가 얘야. 그쵸? 얘의 최소값 구할 거야. 그럼 산술기하는 어디서 쓰는 거냐? 여기서 쓰는 거야. 여기서 얘는 나중에 그냥 더해준 거야. 그쵸? 봐봐. 해볼게. 2에 루트 내가 지금 빨간 밑줄 친 부분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x-2 곱하기 x-2분의 4하고 플러스 2는 따로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x-2가 사라지면서 요 우변이 이거 2죠? 2, 4에 2 더하니까 얼마야? 6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 식의 최소값은 6이 된다는 거야. 알아들었니?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거야.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저 공식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런 얘기들을 할 거고 여기서 잘 보세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갈 거야. 한 단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추가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최소일 때 A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얘가
최소일 때 A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요거야. 최소값이라는 거는 등호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최소값을 가질 때는 여기서 말하는 A와 B가 같을 때야. 그쵸? 그래서 얘와 얘가 같을 때니까 4A는 A분의 9이고, 양면 A 곱하면 4A 제곱은 9이고, A 제곱은 4분의 9이고, A는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 12를 가져. 여기까지 찾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A 값 구하는 것까지 물어볼 거야, 문제에서. A 값 구하는 것까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얘랑 얘가 같을 때로 놓고 뭔가를 해야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와 얘가 같을 때로 놓고 뭔가를 해야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을 때까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칠판에 쓴 거 다 적어야 돼. 다 적어야 돼. 알겠죠? 문제 풀다가 최소, 최대 얘기 나오면 무조건 다시 이 적어놓은 거 찾으면서 이런 얘기인가? 하면서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 적어놓으세요. 이 부분은. 적은 사람 좀만 기다려. 응?
다 썼으면 228쪽으로 넘어오세요. 쪽에 37번 문제 풀 거거든요. 37번 문제. 1번 문제 봐봐. 37번에 1번. 우리 지금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먼저 언급을 해줄게. 지금 구하라고 하는 식이 곱하기 형태야, 더하기 형태야? 곱하기죠. 선생님이 칠판에 써준 거 보니까 곱은 최소를 물어봐, 최대를 물어봐? 최대를 물어보죠. 그러면 곱의 최소값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처음부터 오류가 있는 거야. 그쵸? 그럼 최소값 형태가 되려면 주어진 식이 합인 형태로 되어야 해. 그래서 나와 있는 다항식을 전개해서 합의 형태로 혹시 만들 수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 당연히 되겠죠. 먼저 그게 의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전개를 해서 합의 형태로 모양을 바꿔보세요. 37번의 1번 문제입니다. 다시 칠판 봐주세요. 주어져 있는 다항식 원래 아닌데 어쨌든 이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얘의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지금 문제에 나왔어.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산술기하를 쓰려면 선생님이 저기 얘기한 것처럼 양수 조건일 때를 우리가 다룰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미지수 A, B에 해당되는 애가 이 빨간 동그라미들이죠. 그쵸? 이 빨간 동그라미들이 양수인 거 이해되니? 양수죠, 그쵸? 이 빨간 동그라미들 양수 조건이 식 안에 숨어있는 형태고 그리고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나 이거 산술기하 써야지 라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경험치로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몰라. 그냥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이런 모양이면 이렇게 접근해야 돼. 자꾸 익혀야 돼. 알겠지? 그래서 37번 두 문제 다 풀어볼게요. 푼 사람 둘 다 다시.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맞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또 푼 사람 밑에 거 맞았어. 위에 다시 밑에 거 다시.
맞아요. 위에 거는 아직 하고 있고. 다시. 그렇죠. 밑에 거 다시.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네, 그리고 그걸 풀고 맞은 사람들아,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봐봐. 풀 수 있겠냐? 그거 고민해봐. 선생님은 못 풀겠더라고. 다 경험해갖고 모든 유형을 다 연습을 해요. 밑에 거 맞았어. 위에 거 다시. 오케이. 밑에 것도 한번 봐봐. 맞은 사람들. 와, 이거 어떻게 변형해서 시작해야 될까? 이제 하는 거예요. 밑에 거 다시. 밑에 거 다시. 다 하나씩. 맞아. 위에 건 아직 하고 있고. 다시. 그렇죠. 아, 한번 더 해야 돼. 위에 거 다시야. 맞아. 밑에 거 다시. 얘들아 실방 봅시다. 보자. 얘들아 이 산술기하 풀 때는 요렇게 뒤에 딸려있는 애들이 좀 나오는 편이거든. 산술기하는 여기서만 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 때문에 그 식이 옳은 게 성립을 안 해서 답까지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얘네들 잘 체크해줘야 돼. 알겠지? 산술기하는 여기서만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36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6의 최소값을 구할 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쵸? 36a제곱 곱하기 a제곱분의 16이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얘의 최소가 아니라 이 전체의 최소니까 여기에 양변에 73이 이렇게 더해진 형태야.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48이 나오거든? 답이? 여기서 48인데 73 안 더해서 틀린 사람도 아까 있었어.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a제곱이 사라지고 6의 제곱에 4의 제곱이니까 6, 4, 24가 나오는 거죠 밖으로. 그쵸? 24에 2 곱하니까 얘가 얼마? 얘가 48인 거죠. 그쵸? 그럼 이 식의 최소값은 48 더하기 73이니까 121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고 요건 아까 선생님이 예시 들어준 거라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얘가 더 쉬웠던 것 같아. 여기가 곱했을 때 약분되도록 식변형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9를 써주고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49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몇 해? 플러스 9를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한술기하를 써주면은 얘와 얘를 곱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냐? 왜 더하기여야 되는데 문제를 잘못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얘네들이 곱하면서 약분되고
49만 남는 거고 밖에 9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7이 14에 9 더하니까 23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37번의 1번 문제에 전개하기 전식 보여? 전개하기 전식 문제에 원래 나와 있는 식 그거 중요 표시 좀 해놓으세요. 그 식의 모양을 중요 표시 해놓으라는 소리야. 얘들아 봅시다. 또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들 이 식의 모양을 중요 표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모양을 전개했을 때 우리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걸 지금 연습을 했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처음에 이런 식의 모양을 그러니까 여기서 전개해서 이걸 찾아내는 게 1단계야. 1단계. 알겠죠? 근데 이 식을 주어져 있는 걸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저런 문제야. 저런 문제. 잘 봐봐. 양수 x, y에 대해서 얘네 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어. 양수 조건이고 합의 최소니까 산술기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판단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합이 좌변이잖아. 그러면 우변에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2배하고 얘네들을 곱할 거야. 그러면 x분의 2 곱하기 y분의 1이 되면서 여기서 이게 값으로 나와 안 나와? 지금 안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최소값이 얘인데 얘가 몇인지 모르니까 최소값을 구할 수 없는 형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지금 주어진 식이 얘 말고도 또 있잖아.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한 형태가 이것과 유사한데? 맞죠? 그쵸? 이것과 유사한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정리할게요. 그런 생각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고 잘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풀면서 이런 형태에서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 만들면 전개하는 과정에서 약분되는들 약분되면서 산술기하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 이게 먼저 익숙해져야겠죠. 그럼 이 형태가 익숙해진 상태에서 문제에 제시된 식이 이렇게 두 종류면은 저거 두 개를 곱해서 이런 형태로 시작을 해볼까? 라고 이제 접근을 하자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해볼게. x 플러스 2y x분의 2 플러스 y분의 1로 시작을 할 거야. 이거를 전개해보자.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했을 때 2 되죠? 이렇게 전개했을 때 y분의 x 이렇게 전개했을 때 x분의 4y죠? 이렇게 전개했을 때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y분의 x 플러스 x분의 4y 플러스 4라는 식까지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지금 x 플러스 2y라는 요 값은 6으로 고정되어 있어. 그러면 이 식 전체가 최소일 때 얘가 최소겠죠? 이 말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 전체 식의 최소값을 구하면 얘가 최소일 때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그게 이거잖아.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그러면 2에 얘가 a고 얘가 b니까 얘들 곱하면서 x, y 사라지는 거 보여? 그럼 루트 안에 4만 남겠죠? 그리고 플러스 4 또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냐면 2니까 2, 4, 4 더하기 4니까 이거 얼마? 8이죠. 그러면 이 식의 최소값이 8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얘가 8이야, 얘가 최소가. 근데 얘는 얼마였어? 그 얘는 최소값이 얼마라는 소리야? 6분의 8인가? 3분의 4가 된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자꾸 이 선생님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 형태를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229쪽에 39번 풀어볼 거예요. 우리가 암통 문제들도 아마 별 될 거예요. 여러분들 숙제하다 보면. 근데 뭐 모든 걸 다 연습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또 집에서 생각해보고 합시다. 호시 해야 되는데.
미야 안 돌아다닐래. 이고 각자 설정하고 선생님 똑같은 방식인데 식만 다른 거 푼 거니까 아마 뭐 잘 모르겠어. 아무튼 얘들아 실판 잠깐 봐주세요. 블랙lab의 214에서 230쪽까지로 페이지는 겁나 많은데 개념 설명 페이지와 증명하시오 문제들 다 드러내면 20문제 정도 됩니다. 여기서 20문제 정도. 그리고 이 부분이 RPM 우리가 400 몇 번까지 했는데 여기를 지금 먼저 하는 이유는 산술기하는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계속 만날 애기 때문에 지금 연습을 미리 해놓으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딱 산술기하 파트거든. 그러니까 RPM 710번에서 730번에서 한 12문제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해서 한 30 몇 문제 이 정도로 숙제할 거고 중간에 증명하시오 문제들은 알아서 하지 마. 알겠지? 선생님이 빼라고 얘기 못했는데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30쪽으로 와주세요. 요거 한마디만 더 하고 수업 마칠게요. 오늘 원래 숙제할 시간 좀 주면서 책 검사도 하고 막 이러고 하는데 아유 얘들아 230쪽 보면 맨 위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의 도형해서의 활용이라고 써있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활용 문제 같은 거 선생님이 안 풀어준 유형들 숙제를 내주면 다 별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활용이 훨씬 쉬워. 훨씬. 그러니까 활용이 아닌 문제들이 식을 자꾸 변형해야 돼서 산술기하 모양을 만드는 게 오히려 어렵지. 이 도형 파트랑 이 부분은 미지수 설정만 하면 돼. 그냥 미지수 설정만 하면 예를 들어서 41번 볼게 얘들아. 잘 봐봐. 예를 들어서 41번에 사각형 ABCD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어. 최대값은 곱의 최대값이야. 산술기하에서. 그쵸? 그리고 넓이니까 다 당연히 양수일 거야. 그럼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미지수로 XY로 두면은 그거의 최대값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쵸?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계식을 거기 제시되어 있는 정보로 뭔가 하나를 더 만들어서 활용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지수 설정을 해서 아무튼 그냥 막 별치지 말고 곱, 합 모양을 만들어서 산술기하를 쓰려고 노력을 해봐.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더 쉽다라는 거 정말 선생님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고 아무튼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5분 아니고 3분 남았다. 3분. 그만하자.